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경규, 신동엽, 김구라, 정영돈, 정찬우,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 배우 이병헌, 차태현, 김하늘, 정혜인, 김정연, YG 수장 양현석, 윤종신, 가수 현아, 위너 송민호, 휘성, 트와이스 미나, 아이유, 장나라, 딘딘, 주얼리 출신 이지연, 샤이니 태민, 김장훈, 래퍼 라비, 김범수, FX 출신 설리, 박항서 감독. 이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공황장애를 겪었거나 지금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걸 커밍아웃한 연예인들입니다. 공황장애가 한때는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연예인병이라는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연예인들에게 유독 많이 나타났던 질병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연예인 명단을 나열한 이유는 연예인들의 공밍아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의 증상을 알게 되었고 나도 같은 증상인데 하고 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된 순기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에 연예인들의 공밍아웃을 통해 제 증상들이 공황장애 증상이란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공황장애를 진단을 받고 공황인이 되었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나쁜 사람처럼 선입견 같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던 시절에 내가 살기 위해 용기를 내서 정신과에 방문하여 검사를 통해 극심한 우울증과 극심한 공황장애, 불안장애, PTSD,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트라우마 진단을 받고 그 당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었죠. 요즘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도 공황장애를 앓고 정신과를 방문해서 진료받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공황장애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땐 누가 알까 무서워 쉬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쉬쉬하고 숨길수록 더 심해지는 게 공황장애, 불안장애 악화의 지름길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불안과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악화시키는 주범인데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이었죠. 제가 상담심리 전공자가 된 이유도 어찌 보면 제 스스로 공황장애와 싸워서 이겨보자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공황장애로 인해 내 인생이 발목 잡혀야 하나 싶어 직면해보자 하고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공황장애로 인해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삶의 희망을 잃어야 했고 앞이 깜깜했었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 그 고통스러움을 느껴봤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야 했던 아픔을 겪어봐서 저와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너 잘못 아니야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옛말에 병은 소문을 내라고 했는데 연예인들이 자신의 공황장애 사실을 숨기고 있었더라면 정신과로 향할 생각을 못했을 텐데 연예인들이 용기 내어 자신의 병을 소문내줘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공인이 주는 순기능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연예인도 공인도 아니지만 공황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황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황인들의 주변인들이 어떻게 해줬을 때 공황인들이 좋은 상태가 되고 악화되는지 모두 겪어봐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 공황장애의 이해를 돕기 위해 DSM-5라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서적을 통해 공황장애를 진단을 하는 체크리스트를 살짝만 열거해드리겠습니다. 1. 심장이 미친 듯이 빨라지는 심계항진, 두근거림이나 심장박동수 증가. 2. 땀이 무척 많이 나거나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발한. 3.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림. 4.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5. 질식할 것 같은 느낌. 6.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8.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질 것 같음. 9.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10. 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인 감각 이상. 11.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 비현실감, 혹은 나에게서 분리된 느낌인 이인증. 12.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3. 죽을 것 같은 공포. 가끔가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닌 꾸준히 반복되고 여러 가지가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정신과를 방문해보세요. 간혹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거 그냥 누구나 겪는 불안 증상 아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감사해야 할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정상인 것이니까요. 근데 그냥 일반 불안 증상과 공황장애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구분 지을 수 있답니다.
일반 불안은 걱정이 먼저 오고 몸의 반응이 그 뒤를 따라오지만 공황은 반대로 몸이 먼저 폭주한 후 정신은 뒤늦게 따라가며 이유를 찾기 때문에 더 미치죠.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몸은 이미 비상사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된답니다. 나는 분명 죽을 것 같았고 쓰러질 것 같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병원에 가면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무 이상한 상태라 답답해서 너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도 괜찮다고만 하니 난 그냥 엄살 부리는 사람인 것 같고 참을성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럼 이 고통은 뭐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 귀신 들린 건가? 내 속은 아프다고 삐용삐용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사람을 제일 괴롭게 만들죠. 공황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 경보처럼 울린다는 것. 공황장애가 오면 늘 같이 따라다니는 광장공포증과 폐쇄공포증, 우울증은 아주 징글징글한 세트입니다. 공황 발작이 또 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죠? 그래서 지하철, 버스, 영화관, 대형마트 등 도망칠 수 없는 공간이 점점 무서워지고요. 결국 사람 많은 곳을 피하게 되고 그게 성격 문제처럼 느껴지곤 한답니다. 광장공포증이 날 소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눈에 사람 많은 것만 봐도 어지럽고 숨이 막혀와서 사람 많은 곳을 방문하면 꾸역꾸역 앞쪽으로 빠져나와 자리를 잡고 내 뒤에 많은 사람들을 안 봐야 그나마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딴 사람들이 앞자리는 부담스럽다고 뒤로 가길 선호하죠.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보면 연단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런 오해를 받아도 광장공포증을 피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무작정 앞자리로 가서 뒤를 안 봐야 했습니다. 전 공황장애를 겪은 이후 폐쇄공포증 때문에 이어폰을 양쪽으로 다 끼워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한쪽만 끼우고 한쪽은 빼야 답답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사방이 모두 막힌 공간에 있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약간이라도 막혀있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비행기처럼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죽을 것 같으면 차가운 유리나 벽에라도 붙어 몸에서 올라오는 열을 식혀야 그나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한겨울에도 두꺼운 잠옷을 못 입고 흔히들 발 시릴까봐 신고 자는 수면 양말은커녕 이불 안에 발이 들어와 있으면 답답해서 한겨울에도 여름 반팔 잠옷에 맨발을 이불 밖으로 내밀고 자야 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멀쩡하고 튼튼하게 생겼는데 내 안에서는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느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이런 내 모습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 대인기피가 생기고 우울증이 같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렸답니다. 항상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고 맥박, 호흡, 어지럼 같은 신체 감각을 과도하게 체크하고 몸의 작은 변화도 이상 신호로 확대 해석하게 되는데 이건 성격이 예민해진 게 아니고 몸이 다시 죽을까봐 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공황인들은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선 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렇게 증상들과 싸우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 날 지키려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 몸은 왜 이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우울증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어쩔 수 없는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내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혼자를 자처하는 거죠. 그렇다고 공황장애가 아주 못 고치는 병은 아닙니다. 이미 공황장애를 완치하신 분들도 계시고 완치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정말 극심한 상태에서 이제 곧 약을 끊자는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로 많이 호전도 됐었습니다. 근데 수시로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좋아졌던 증상이 다시 나빠지고 겨우 좋아지게 해놓으면 또 시련을 겪으며 악화되기를 반복해버렸죠. 근데 하나 느낀 것은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공황장애도 빨리 눈치채고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완치도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내재되어 있었지만 저의 무지로 인해 너무 늦게 알아버려 난치성이 되어버린 케이스랍니다. 나 혹시 공황장애 아냐?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은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빨리 받으세요. 그래야 빨리 완치됩니다. 제가 감히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증상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면 정신과를 선정할 때 나와 결이 맞는 정신과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추구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가 실력자라서 수술을 잘한다, 약을 잘 지어준다, 친절하다 등
내가 원하는 병원이 있는데 정신과는 다른 과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정신과를 몇 군데 다녀보고 의사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인간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한 의사,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의사, 실력이 있어 약을 잘 지어주는데 환자가 많아서 내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고 진료 1분 컷하고 약만 처방해주는 의사 등 다양한 경우를 봤는데 인간미 없는 의사한테 가니까 더 스트레스가 쌓여 병이 악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의사평가를 잘 보시고 찾아가세요. 내 얘기도 잘 들어주는데 공감도 잘 해주고 약도 잘 지어주는 의사가 베스트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의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니즈 파악을 잘해서 내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는 병원을 가고 싶은지 약을 잘 지어주는 병원을 가고 싶은지 잘 판단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슨 일이 생겨도 모든 걸 혼자 해결하다 보니 불안에 떨며 늘 공포스런 삶을 살아야 했고 항상 참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 진단받기 전부터 이미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약 잘 지어주는 1분 컷 의사보다는 내 힘든 얘기들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을 때 더 호전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인 만큼 내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껴 무장해제 시켜주는 의사를 만나 내 마음속에 꺼내놓지 못했던 상처들까지도 다 꺼내놓으며 내재되어 있던 불안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나눴다는 홀가분함이 호전의 이유였던 것 같았습니다. 공황은 청개구리 같아. 없애야지 하면 더 들러붙어 그냥 공황을 잘 다스리는 게 치료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나아야 하는데 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공황을 더 심해지게 만드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 아시죠? 현재 공황 치료 중이라면 그래, 언젠간 낫겠지 하고 체념을 해보세요. 맘 편히 공황을 받아들이고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인드로 조바심을 내려놓고 나 죽었어 하고 있다 보면 언제부턴가 공황 증상이 좋아집니다. 또 수면, 카페인, 과로 중 하나만 조절해보세요. 조절하라는 건 완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횟수를 줄이든 용량을 줄이든 조금씩 줄여 나가보라는 겁니다. 다 참으라고 하면 그 또한 스트레스로 작용되어 무척 괴로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씩 조절해보세요. 참아야지 대신 조절하자로 마인드를 변경해보세요. 참으면 병 된다고들 하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서서히 바꿔나가면 공황장애 초기이신 분들은 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진작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누구도 저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혼자 겪어나가며 터득해버렸네요. 공황장애를 겪는 이들을 곁에 두고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너 왜 연락 피해? 너 왜 연락 안 해? 왜 약속을 미뤄? 근데 알아두셔야 할 것이 공황장애를 겪는 이들은 누군가와 말다툼이 생기거나 감정이 격해질 것 같은 순간 스트레스가 심해져 숨는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숨는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앞에서도 몸이 먼저 반응해 회피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숨는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나쁜 의도가 있어서도 아니고 몸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랍니다. 공황 발작은 의지나 설명으로 멈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황인들의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추궁이나 재촉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많이 힘들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해와 여유를 보여주세요. 사람 많은 곳에서 상대가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고 이유를 묻지 말아주세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도 하지 마세요. 나가도 괜찮아. 괜찮아지면 말해도 되라고 말해주세요. 이 말들이 공황인들의 긴장을 가장 빠르게 낮춰줍니다. 그럼 조금씩 숨을 고르고 다시 돌아올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공황장애의 회복은 참는 연습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과민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는 죄도 아니고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신경계가 좀 다른 것일 뿐이죠.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여서 공황장애와 사이좋게 지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공황장애와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황인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좀 되셨나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서 혼자만 끙끙 앓고 있다면
영상 돌려보시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단지 지금 좀 약해진 것뿐이지. 이상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야.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마음과 멘탈을 쉴 수 있게 휴식 시간을 주세요. 이해해보고 싶은 또 다른 정신질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힘든 이들의 편에 서서 그 질병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공황인들이여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